안녕하세요. 곽준수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음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양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과 양이 어떤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인체를 얘기를 할 때에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우주는 대우주, 인체는 소우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음기와 양기의 조화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호롱불이 하나 있습니다. 알코올 램프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호롱불이라고 해볼까요? 이 호롱불이 호롱불이기 위해서 구비해야 되는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불꽃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불꽃을 만들어내는 심지가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심지를 빨려 올라 들어가는 석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A, B, C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호롱불은 호롱불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음기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고 양기는 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호롱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불꽃이 보이는 이 불꽃, 이건 바로 당연히 양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불꽃에 손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물론 너무 가까이 되면 뜨겁겠지만 서서히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따뜻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걸 온기 또는 열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양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빨간 불꽃은 보이지만은 따뜻한 열기, 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양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꽃을 만들어내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심지만 있다고 해서 불꽃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안에 들어있는 석유가 심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빨아 올라가서 탈 때에 불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 들어있는 석유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유동성이 있습니다. 액체 성분이죠. 자, 이 호롱불을 우리 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몸 속에 액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혈액도 들어있죠. 땀, 장액, 정액, 진액, 교질액, 모든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액체 성분들을 가리켜서 음적인 에너지 소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혈액을 예로 들어볼까요? 혈관이라고 하는 심지를 통해서 혈액이 이동을 합니다. 이 혈액이 이동하는 마지막 세포에까지 이르렀을 때 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는 영양성분, 산소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마지막 세포에서 뭘 만들어내죠?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활동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양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양기라고 하는 것은 음적 에너지 소스가 없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거고, 또 이 음적 에너지 소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양적인 기운이 계속해서 태워지지 않으면 빨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음기와 양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 활동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에는 우리 몸속의 에너지 소스가 태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이 찌죠. 또 이 에너지 소스가 정체가 되니까 병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에너지 소스는 적은데 활동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발산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 소스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몸이 마를 겁니다. 자, 이 호롱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호롱불 속에 만약에 석유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뭘 어떻게 보충해 줘야 되죠? 당연히 석유를 보충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기가 부족하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약을 먹어요.
이때에 인삼이니 녹용이니 이런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태워낼 수 있는 에너지 소스를 태워서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이런 약재들이 보통 우리가 보약재로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 몸 속에 이런 양기, 에너지 소스를 태워낼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양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자, 다시 호롱불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 호롱불 속에 석유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어때요? 심지가 다 짧아요. 석유가 아슬아슬하게 남아있어요. 지금 석유를 빨아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불꽃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는 보통 양기가 부족하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호롱불에 심지를 더 줍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양기는 돋구어질 수 있죠. 불꽃이 커집니다. 그냥 계속해서 심지를 돋구어주는 것만으로는 어때요? 심지가 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심지가 다 타버리고 나면 양기가 완전하게 고갈되는 이런 상태가 빚어질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안에 석유가 부족하다. 결국 이것은 양기가 부족한데 양기가 부족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음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거는 양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음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음적 에너지 소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약초나 식품을 보충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 호롱불에 석유가 부족할 때는 석유를 부어줘야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음기와 양기의 상호작용이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부터는요, 어때요? 우리 몸이 양기가 부족하다 하고 막연하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내 몸에 양기가 부족한지 음기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양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양적인 에너지가 많은 약초나 식품을 먹을 건지 아니면 음적 에너지 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을 많이 가진 이런 식품이나 약초를 먹어야 될지 이걸 정확하게 결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배우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음기와 양기의 정확한 구분, 그 다음에 음적인 기운과 양적인 기운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할 때에 약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